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묶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랑 YG엔터랑 그 다음에 JYP, SM 이렇게 좀 볼 거고요. 일단 빅히트 종목을 먼저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음봉으로 이탈을 했으나 바로 오늘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말뜻은 지금 지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지금 우상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여기에서 물렸던 회원님들이, 여기서 물렸던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서 주가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방이 일어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빅히트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를 여기서 바로 이탈한 게 아니라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여기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지금 돌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물량 소화를 여기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영역대에서 기간 조정으로 거치면서 물량 소화가 되는 거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악재가 혹시라도 아무도 모르는 개별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물량이, 평상시의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물량 소화를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혹시라도 더 강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런 모습의 물량 소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히트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한번 찍어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한번 찍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M이라는 종목을 좀 볼 거예요. SM이면은 동방신기 이런 쪽이잖아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NCT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에는 완전체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음반 판매의 급성장을 꾀했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오프라인 콘서트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가 소속 아티스트 타사 및 기타 공연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별도의 지속성 성장과 또는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동시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엔터주에도 그 정도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4분기 매출액을 좀 본다라고 했으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어요. 마이너스 한 11% 정도 줄어들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85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85억이면 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빅히트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빅히트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SM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엔터주의 대장은 이제 빅히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SM은 빅히트의 위버스 같은 리슨과 이제 버블이라고 하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회사 DOU가 지난 2019년에 영업적자 78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분기에 흑자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흑자 성공을 하고 바로 적자로 돌아서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기 때문에 흑자 성장 플러스 알파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0억가량의 수익을 내는 것을 좀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또한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SM 같은 경우는 K-pop 콘텐츠 강화로 자회사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요 말씀입니다.
자,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흘러갔다가 지금 추세를 좀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을 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이 그렇게 무리가 되는 라인은 아니죠. 이 라인이 뭐 도망을 가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라인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겠지만은 지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백신이야. 그리고 변이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해도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또는 OTT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오프라인만 콘서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콘서트도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KT에서 뭐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네이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버스라든지 아니면 자체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라인 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막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코로나 단계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뭐 아티스트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막 투자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하는 비용이 덜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티켓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까지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매출처가 하나 더 지금 이 시국에 커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는 현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2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린 구간에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길게 보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자리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길 바랬으나 지수 영향으로 밀렸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손절 라인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3만 원에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어.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간다고 기다릴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과 이 종목을 1년, 2년 끌고 가면서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 백신이 조금 더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전제 조건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 중국 시장이 한한령이 조금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보고 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 이런 데서 들어갔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영역대는 크게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는 영역대다. 이 영역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큰 대응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얘가 만약에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을 좀 볼 건데요. JYP예요.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JYP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JYP만한 그룹도 없지 않을까, 그 회사도 없지 않을까 좀 봅니다. 일단은 4분기 매출액이 43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120억입니다. 물론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둘 다 하락을 했고요. 분기별 국내 음반 판매량은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100만 장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이 어려운 현재를 감안하면 일본에서 현지 데뷔한 니쥬라는 그룹이 있어요. 활동은 동사만의 고유한 역량이라고 좀 평가가 하고 있어요. 이후 니쥬의 앨범 판매 증가에 따라서 콘서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높은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니주는 일본 여자 그룹이에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그룹입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요. 니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의 모여인 그룹이에요. 아이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JYP, 빅히트도 마찬가지겠죠. 오디션 연습생을 거쳐서 데뷔하고요. 앨범 콘서트라고 하는 단순한 수익 구조에 따르지만은 각 단계별로 이제 기획사에서 세심한 백그라운드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데뷔 후에 인기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마케팅과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돌 시스템입니다.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트와이스와 니즈를 데뷔시키면서 데뷔 이후로 이제 팬덤이 형성되는 상황을 기획 단계부터 이끌어낸 소속 시니어 아티스트의 급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국은 이 리얼리티 오디션이라는 것은 TV에 나와가지고 공개 오디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힌 애들을 가지고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 그룹을 훈련시켜가지고 앨범을 내고 앨범을 낸다면서 이제 돈을 벌고 데뷔를 해갖고 콘서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선순환이 되는 게 JYP라는 그룹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YG라든지 아니면 SM에서 자체적으로 뭔가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뭐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겠죠. 그러나 지금 JYP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오디션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멤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인지도를 높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부분을 지금 리얼리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뭐 SM과 JYP라든지 아니면 YG, 뭐 빅히트 이런 쪽으로 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JYP가 다른 세계 회사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YP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가지고 있는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의 미스매치 구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거죠. 회사에서 이 장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고 이 장점이 조금 더 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쌍곡점을 형성을 했던 걸로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종목도 같이 밀린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영역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 라인대를 하락 이탈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자리가 무섭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아예 안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쌍봉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쌍바닥이 될지는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거. 업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JYP에서 뭔가가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수의 하락이라서 연동이 될 가능성은 있다. 세계 글로벌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연동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종목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잘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매매 가능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OTT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회사 매출이 지금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해예요. 2021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엔터라는 회사 그리고 JYP라는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긍정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라인 또는 장기적인 관점도 상관없어요.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도 여기서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왜 들어가느냐라고 욕먹을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은 어디에요? 대응 관점은 이 라인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 줬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딱 이 변곡점
힘이 모여야 하는 이 자리에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만약에 세력이 입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세력도 한 템포 쉬어가자. 그러면서 매매를 거래량을 확 죽일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고요. 다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YG 엔터입니다. YG 엔터인데요. 참 말이 많은, 그렇죠. 자, YG 엔터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이 738억입니다. 전분기 대비 2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67억. 전분기 대비 100% 정도 상승을 했다. 2020년부터 별도 이익을 갉아먹던 자회사 YG가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익과 별도 이익이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YG가 중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한한령 해제가 될 경우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블랙핑크가 그 높아진 인지도와 영향력 또는 신인 아이돌 트레저가 빠른 시장 안착 등이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티스트의 컴백이죠. 어떤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느냐,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YG가 이제 빅뱅의 컴백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빅뱅이 거의 해체 수준인 거잖아요. 뭐 해체 안 했다 하는데 뭐 거의 해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은 뭐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이 앨범 작업 중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올해죠, 올해 빅뱅의 컴백이 예상이 된다. 관련 실적도 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빅뱅의 컴백이 아니라 권지영의 컴백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권지영의 컴백만으로도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지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선순위를 해갖고 보석함이라고 불리는 바비랑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멤버죠, 로제랑 리사가 솔로곡 데뷔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승윤이 솔로로 컴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티스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앨범이 폭망할 경우에는 악재로 다시 돌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면 호재로 좀 반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YG JYP를 제외하고요, SN과 YG 엔터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업황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표명을 했었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종목도 같이 하락했던 입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눌림 공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갔던 분들은 여기서 지금 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이 라인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라인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추세선은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라인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변곡점의 자리입니다. 이 변곡점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변곡점 영역대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다른 종목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도전적으로 들어간다?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들어가서 기다린다? 그거는 또 아닌 거죠. 단기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등락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꾸준히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꾸준히 하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죠. 자, 이 라인을 이탈한다 또는 이 라인을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일단 정리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죠. 내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베스트의 자리인 건 맞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지금 지수가 반등이 오늘 기술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V자 반등으로 양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바로 돌파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 안에서는 좀 베스트의 공격 자리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 라인에서부터 잡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혀 이상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대에서 내가 조금씩 모집을 하겠다. 모집이 아니죠. 매집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모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OTT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그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권지용이 지금 뭐 앨범 작업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컴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기다려 본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물량 모아가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당연히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영역대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업종, 업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쪽, 뭐 그 누구죠? 승리죠? 승리. 이런 악재가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몰라요.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사고를 쳤다든지 그러면은 이 YG 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은 급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 걔네들이 매출 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매출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악재는 곧 회사의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섹터라든지 업황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들 4종목을 좀 봤어요. YG라든지 SM이라든지 JYP는 이제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영상이 조금 길어진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회사만, 관심 있는 회사 정도만 찾아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마칠 거고요.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셔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등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허브경제TV가 준비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력주입니다. 회원님 원금을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게끔 1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하고 진입하는 이 주력주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제주반도체 일단은 1차적으로 50에서 70% 정도 매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100% 찍었다가 지수 하락으로 해서 조정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수익권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매매를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CT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3기가 모집이 마감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4기 모집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화면을 봐야 되는지, 이평선과 캔들과 거래량과 보조지표와 패턴이라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강에서 80강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교육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국과 고급에서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끔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 영상 올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오픈을 할 거예요. 4번째, 장중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희 정 대표님께서 장중에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매도를 할 거고요. 장중에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왜 매수하느냐, 이거 왜 매도하느냐, 어떤 관점이냐,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또한 회원님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종목이 연동이 되면서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이럴 때 회원님들 이거 첫 번째 음봉이면 저가야, 그리고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음봉, 그 다음날 또 더 큰 음봉, 이러면서 손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공포심에 패닉 셀링을 하거나 패닉 바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 대표님께서 장중에 컨트롤 해드릴 거예요. 멘탈 관리도 다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굉장히 좋은 한 해입니다.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놓치면 안 되는 한 해입니다. 그 한 해를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정 대표님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은 수익으로 챙겨 나갈 거고,
거기서 나오는 교육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나중에라도 혹시 홀로 매매를 원하실 때 혼자 매매할 수 있게끔 자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